지금 전 세계 축구계는 거대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의 명문 구단들이 오일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발롱도르를 수상했던 전설들조차 천문학적인 연봉 앞에 자신의 커리어를 팔아넘기는 시대. 그런데 이 거대한 자본의 해일 앞에서 단 한 명의 남자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원하는 금액을 적으시오.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우리는 그 2배를 줄 준비가 되어 있소. 사우디 국부펀드 PIF의 실세, 빈살만 왕세자의 대리인이 내밀었다는 이른바 백지 수표 블랭크 책. 축구 역사상, 아니 스포츠 역사상 이토록 모욕적이면서도 달콤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10조 원의 자산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악마의 유혹. 하지만 이 제안서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그곳에 있던 한 독일인 남성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는 바로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의 회장 비올은 굴덴이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만약 소니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아디다스의 영혼 절반이 날아가는 것이다. 도대체 그날 밤 런던의 비밀 회동 장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사우디는 손흥민에게 집착했고 아디다스 회장은 손흥민의 한마디에 눈물까지 흘리며 고개를 숙였던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이적 거절 스토리가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세상에게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이 던진 위대한 품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 굴기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시작으로 카림 벤제마, 네이마르, 은골로 캉테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슈퍼스타들이 하나둘씩 유럽을 떠나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전 세계 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의 힘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사우디 리그가 노리는 다음 타깃은 명확했습니다. 유럽 시장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슈퍼스타. 실력은 월드클래스이면서 사생활은 깨끗하고 마케팅 가치는 천문학적인 선수. 지구상에 단 한 명,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영국 현지 유력 매체 디 애슬레틱과 ESPN은 앞다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사우디 클럽 알 이티하드가 손흥민에게 4년간 연봉 총액 1억 2천만 유로 약 1,700억 원 이상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적료와 별개로 손흥민 개인에게 제시된 인센티브와 혜택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왕족 수준의 대우, 전용기 무제한 사용, 그리고 은퇴 후의 사업 보장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는 이제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황혼기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평생을 써도 모자랄 돈을 준다는 제안. 대부분의 선수는 이 제안 앞에서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펜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긴장한 곳은 LAFC 구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일 헤르초게나우라흐에 위치한 아디다스 본사였습니다. 아디다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후원 선수가 아닙니다. 리오넬 메시와 함께 브랜드의 상징이자 아시아 시장 매출의 40% 이상을 견인하는 살아있는 기업 그 자체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사우디 리그로 간다면 사우디 리그는 나이키나 퓨마 등 타 브랜드들의 입김이 거센 곳입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캡틴이라는 손흥민의 브랜드 가치가 희석될 위기였습니다. 아디다스 글로벌 마케팅팀은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회장 비올은 굴대는 곧바로 전용기를 띄워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런던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손흥민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토트넘 팬들은 제발 떠나지 말라고 울부짖었고 사우디 팬들은 이미 유니폼 합성 사진을 올리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돈다발을 흔들며 유혹하려 했던 남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손흥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본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 아디다스 회장은 그토록 불안해했을까요? 단순히 매출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가진 파급력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신뢰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요. 축구 황제 펠레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선수는 많다. 하지만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선수는 드물다. 그것은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우디 측이 제시한 조건 중에는 충격적인 조항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기존의 모든 개인 스폰서 계약을 해지하고 사우디 국영 기업들의 스폰서를 받는 조건으로 위약금까지 전액 대납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15년 넘게 자신을 후원해준 아디다스와의 의리를 끊으라는 요구였죠. 보통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위약금을 물어주고 더 큰 돈을 준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손흥민의 반응은 사우디 왕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를 전해들은 영국의 한 축구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손흥민은 제안서를 끝까지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돈을 보고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어준 파트너들과의 약속은 제 연봉보다 중요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아디다스 비올은 굴덴 회장의 반응이 압권이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런던의 한 호텔에서 손흥민을 만난 굴덴 회장은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는 후문이 들려옵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회장이 일개 선수 앞에서 눈물을 보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굴덴 회장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아디다스를 다시 일으켜 세운 주역이자 브랜드가 추구하는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이라는 슬로건을 몸소 실천하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도 안화골절 부상을 당하고 마스크를 쓴 채 월드컵을 뛰었을 때도 손흥민의 발에는 언제나 아디다스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사우디의 10조 원 가치보다 자신이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브랜드와의 의리를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149년 축구 역사상 자본의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른 가장 아름다운 반란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아디다스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통상적인 계약 갱신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의 계약을 종신 계약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받게 될 대우가 메시나 베컴급에 준하는 브랜드, 앰버서더 최고 등급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비올은 굴덴 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스타와 계약합니다. 하지만 소니는 다릅니다. 그는 우리 브랜드의 로고가 아니라 우리 브랜드의 심장입니다. 그가 보여준 태도는 우리 직원 6만 명에게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흥민이 거절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어 했던 어린 시절의 다짐,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한국 팬들의 자부심을 돈과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축구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저에게는 이곳에서 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영국 현지 팬들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전 회장조차 손흥민은 토트넘의 심장이며 그 어떤 가격표도 그를 설명할 수 없다며 경의를 표했었죠. 심지어 라이벌 구단인 아스널과 첼시의 팬들조차 커뮤니티에서 손흥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낭만이 죽어가는 시대에 마지막 남은 로맨티스트라며 찬사를 보냈었습니다. 사우디의 왕세자는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손흥민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존경 리스펙트입니다. 이것은 오일머니로 100년을 쏟아부어도 살 수 없는, 오직 땀과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비싼 트로피입니다. 10조 원도 아깝지 않다는 사우디의 구애. 하지만 10조 원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남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유혹에 흔들립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때로는 신념을 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흘리는 땀방울의 무게로 증명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디다스 회장의 눈물은 어쩌면 잃어버릴 뻔했던 스포츠 정신을 지켜준 영웅에 대한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흥민은 런던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훈련장을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화려한 왕궁의 파티 대신 치열한 그라운드의 흙먼지를 택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캡틴. 먼 훗날 축구 역사는 2020년대를 이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메시와 호날두의 시대가 저물어가던 그때 동양에서 온 한 청년이 축구의 낭만을 끝까지 지켜냈노라고. 우리는 지금 그런 위대한 선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런던 현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뒤늦게 밀려온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남자의 입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가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토트넘 호스퍼의 다니엘 레비 전 회장입니다. 철저한 계산과 냉철한 비즈니스로 유명한 피도 눈물도 없다던 그가 공식 석상에서 입술을 깨물며 뱉은 한마디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재임 기간 25년 중 가장 뼈아픈 실수는 단 하나다. 바로 그를 미국으로 보낸 것이다.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손흥민이 미국 땅을 밟자마자 보여준 기적 같은 퍼포먼스, 그리고 그를 떠나보낸 토트넘이 마주한 처참한 현실. 오늘은 이 믿기 힘든 드라마의 전말을 아주 깊숙한 곳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영국 축구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49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토트넘 호스퍼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난장판 상황입니다. 팬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해하고 있고 구단 수뇌부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반면 대서양 건너 미국 LA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손흥민 보유국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3개월. 손흥민이 공식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전성기가 지났다. 미국으로 간 것은 은퇴 수순이다라는 섣부른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자마자 그 모든 의심은 산산조각났습니다. 그저 조각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선수의 가치가 그가 속한 리그와 팀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레비 회장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고백하게 만든 결정적 장면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지난 18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온두라스의 산페드로술라 프란시스코 모라산 스타디움. 2026 시즌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 챔피언스컵 1라운드 현장입니다. 이날의 날씨는 덥고 습했습니다. 원정팀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 선 손흥민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말이죠. 경기 시작 휘슬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11분 만에 경기장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반 11분,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상대 수비수 3명이 본능적으로 손흥민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손흥민은 무리하게 돌파하는 대신 수비수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킨 채 빈 공간으로 파고드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에게 마치 자로 잰 듯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원터치 슛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상대팀 감독은 벤치에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시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공간을 지배하고 동료를 활용하는 축구 도사의 품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LA가 얻어낸 페널티킥 기회, 키커로 나선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3개월의 공백, 낯선 잔디, 낯선 공인구,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를 법도 했지만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간결한 도움 닫기에 이은 정확한 임팩트, 공은 골문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시즌 첫 골이자 그가 미국 무대에 찍은 첫 번째 발자국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마치 우승이라도 한 것처럼 그에게 달려들어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진짜 쇼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전반 24분, 후방에서 날아온 롱패스를 받은 손흥민의 트래핑은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공이 발등에 자석처럼 달라붙는 순간 수비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흥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쇄도하는 부안가에게 패스를 건넸고 이는 곧바로 골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39분, 또다시 손흥민의 발끝이 번뜩였습니다. 문전훈전 상황에서 침착하게 공을 확보한 그는 욕심부리지 않고 더 좋은 위치에 있던 티모시 틸만에게 공을 양보했습니다. 틸만의 득점, 이로써 도움 해트트릭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골 3도움, 공격 포인트 4개, 단 한 경기, 아니 전반전 45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6대1 대승. 경기 후 통계 사이트들은 평점을 매기는 것조차 의미 없다는 듯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상대팀이었던 레알 에스파냐의 캄포스 감독조차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축구 선수가 아니라 거대한 자연재해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손흥민을 막을 전술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명백히 그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다시 런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손흥민의 이 충격적인 활약 소식은 실시간으로 영국 현지에 타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주변의 펍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 BBC 등 현지 매체들은 앞다퉈 손흥민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하면서 동시에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심장을 팔아치웠다. 왕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폐허뿐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니엘 레비 전 회장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레비는 손흥민의 경기 하이라이트를 본 직후 집무실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석에서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을 때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3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에이징 커브를 우려했고 주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경제적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축구 경영 인생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다. 손흥민은 나이가 들수록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라 와인처럼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선수였다는 것을 나는 그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사실 레비 회장은 철저한 장사꾼입니다. 선수의 가치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그런 그가 실수를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어서가 아닙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이 잃어버린 것이 득점력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리더십의 부재라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동료들을 독려하고 위기 상황에서 흐름을 바꾸며 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던 캡틴 소니의 빈자리.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선수는 현재 토트넘, 아니 전 유럽을 통틀어도 찾기 힘듭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공격수 앨런 시어러는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토트넘은 단순히 10골, 20골을 넣는 공격수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구단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손흥민이 LA에서 보여준 저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세요. 자신이 골을 넣을 수 있음에도 동료에게 양보하고 팀 전체를 춤추게 만듭니다. 저런 선수를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내보낸 겁니까? 이건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의 영원한 라이벌, 아스널의 레전드 티엘의 앙리조차 거들었습니다. 나는 아스널 사람이지만 축구인으로서 손흥민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미국의 잔디 위에서도 여전히 월드 클래스임을 증명했다. 토트넘이 그를 잡지 않은 건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손실이다.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손흥민 이적 후 토트넘의 유니폼 판매량은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아시아 마케팅 수익은 반토막이 났고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의 예약률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레비 회장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진짜 이유는 손흥민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천문학적인 가치를 제 발로 걷어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1골 3도움이라는 화려한 스코어 뒤에 숨겨진 손흥민의 지난 3개월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손흥민은 LA에 가자마자 뛰지 않았는가? 부상이 있는 것 아닌가? 프리시즌 5경기 전경기 결장, 먹튀 아니냐? 이런 악의적인 루머가 돌 때도 손흥민은 침묵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훈련장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간 영국에서 추춘제를 소화했습니다. 가을에 시즌을 시작해 봄에 끝나는 일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춘추제입니다. 봄에 시작해 가을에 끝납니다. 이 생체 리듬의 차이는 선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LA 구단 측은 손흥민을 즉시 투입해 티켓을 팔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구단은 미래를 봤습니다. 2026년 월드컵, 그리고 LA에서의 롱런을 위해 손흥민은 당장의 환호 대신 철저한 몸 관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손흥민은 무엇을 했을까요? 현지 스태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벤치에서, 라커룸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남미 출신 선수들에게는 스페인어를 섞어가며 다가갔고 훈련이 끝나면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해 한국 음식을 대접하며 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 18일 북중미 챔피언스컵 1차전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부안가가 골을 넣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마르티네스가 득점 후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이미 LA 선수들은 그를 마음속에 캡틴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품격입니다. 자신이 빛나기보다 팀을 빛나게 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리더십.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레비 회장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조 원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위닝 멘탈리티 그 자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온두라스의 밤하늘 아래서 손흥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런던의 토트넘 팬들은 밤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정된 비극이자 새로운 희망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토트넘은 자신들이 가진 보석의 가치를 몰라봤고 그 대가로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반면 그 보석을 품은 LA와 미국 축구는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니엘 레비의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버스, 아니 비행기는 이미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축구 팬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손흥민의 축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자유롭고,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답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정복하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마저 자신의 발 아래 둔 대한민국 남자. 손님이 써내려갈 2026년의 새로운 전설을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흥민 선수의 더 놀라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